예. 지금 이 QR코드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진짜 많이 갖고 놀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QR코드 이거 살라고 그랬거든요. SQRC. 일본에 계속 연락하는데, 거기서도 들척도 안 하더라고요. 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QR코드의 SQRC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SQRC를 한번 보셔야지. 이거 더 확대 좀 해주세요. 이따가. 여기서 나가는 말도 같이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SQRC를 제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비즈니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안 판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계신 분한테 캐나다 덴소사를 통해서 구입하려 했더니 거기서도 팔지는 않고 데모만 한번 해줬어요. 데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네. 이거 연결이 안 되네. 지금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장면이 다 나오면 안 돼요. 까매서 까맣게 보여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기 실려있네.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으로 SQRC, 즉 Secured QR 코드에 대해서 이게 제가 2년 전에 그것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네요. 그 대신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데모 필름을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잠시 보이는 QR코드가 SQRC를 담은 QR코드고요. 그 옆에 있는 스캐너가 전용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저 SQRC에는 일반 정보 31자리와 나머지 13자리의 비공개 자료가 담겨 있거든요. 일반 휴대전화 QR코드 리더로 읽으면 31자리 공개 자료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암호값을 입력한 스캐너로 스캐닝을 하면 감춰진 13자리까지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SQRC의 비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SQRC, 즉 Secure QR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R 코드나 SQRC는 겉모양이 같아서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SQRC에는 공개 정보 이외에 비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밀 정보를 읽기 위해서는 SQRC를 만들 때 사용한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전용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SQRC는 지난 4.15 총선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31자리 공개 정보와 거기에 추가해서 13자리 수를 암호화하여 비공개 정보로 만든 SQRC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테스트해 보이겠습니다. 일반 스캐너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일반 스캐너로 스캔했을 경우에 공개 정보, 즉 Public Information 31자리 숫자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전용 스캐너로 스캔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31자리 공개 정보 이외에 암호화하여 입력해 놓은 13자리의 비공개 숫자도 나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데요. 2020-0415-0415-02-02-1124-03 1124-00-41388 이게 이제 공개 자료고요. 요 밑에 있는 410129 41년 01년 01월 29일 생이고요. 1025-8110 13자리가 이제 주민번호죠. 이게 캐나다에 계신 우리 애국 시민 동포 교포 여러분께서 캐나다에 있는 렌소사와 협조해서 만든 데모 필름이거든요. 그 만일에 이런 걸 사용했다면 바로 누굴 찍었다는 게 바로 나오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빨리 저 정통성 없는
지금 21대 국회가 좀 해산됐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 땅에서 저런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발붙일 틈이 없기를 정말 기대를 합니다. 요 필름 보시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아까 이렇게 휴대전화로 여기 한번 보게 휴대전화로 딱 찍었을 때는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휴대전화. 휴대전화로 찍었을 때는 31자리 숫자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용 스캐너로 이렇게 딱 찍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뒤에 410129 1025 810 13자리 추가된 정보까지 같이 확인이 되는 거죠. 제가 중앙선관위가 이런 SQRC를 투표지에 썼다고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쓸 수는 있는 거죠.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걸 중앙선관위가 써도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수사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쓰지 마라 제발. 왜 QR코드 아닌 바코드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럴 겁니다. 31자리 아니라 20자리 이하로 줄일 수 있어. 이 바보들아. 왜 국가 자원을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저는 위금숙 박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냥 저도 무심코 2020 뭐 이렇게 날짜를 다 넣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지 않았는데, 역시 IT를 전문으로 하고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이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데 대한 딱 감이 있더라고요. 이건 바보들이라는 짓이라는 거예요. 날짜를 이렇게 8자리나 넣어가지고, 날짜를 넣어서 선거명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그냥 대통령 선거는 1번, 국회의원 선거는 2번, 지방선거는 3번 하고 몇 대 선거다? 20대. 아마 99대까지 가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이니까 그때는 다른 테크놀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중앙선관위 싼 물갈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기관을 들어가서 일단은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빨리 특검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속 시원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요 SQRC까지 보셨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 우리 지금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 주부님도 계시고 예. 네, 특검이 다 맞습니다. 네, 특검 이전에 저는 5월 23일 날 민경욱 대표님의 최종 변론 때 좋은 법정에서 좋게 이제 증인이 제대로만 대답해줘가지고 판결이 승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다시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만약에 이 QR코드로 이의제기서를 쓴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써야 되나요? 비밀선거 위반으로 써야 되나요?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지금요, 이 QR코드 가지고, 지난 5구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제 대통령 당선된 대선을, 선거 소송을 낸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 말에 QR코드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QR코드는 이의제기서를 쓸 수 없나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로 소송을 내도 아마 그 판례를 기준으로, 특히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를 기준으로 아마 거의 기각이 되든지 또는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근데 판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위금숙 소장님이 이제 행정을 하셨던 분이라 그 행정 직원들은 법 바꾸는 게 그렇게 쉽대요. 그러니까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다시 우리가 그 헌법에 준한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다시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 제도화를 다시 바꿔놓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이번 6.1 선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6.1 주소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QR코드, 예. 아마 이번에도 또 QR코드 쓸 거고요.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인쇄했습니다. 예, 이미 뭐 지난번에는 한 달 이상 전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요구하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는데 뭐 우리 시민들이 얘기해봐야 눈도 깜짝 안 할 거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분명히 해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너무 시간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선거가 너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손을 대면 또 야당에서 얼마나 또 반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좀 참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 황교안 대표님이 하시는 이 여러 가지 부정선거 방지 활동에 좀 이렇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이의제기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부방대원님들이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벌써 이제 12,000명을 넘어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방대에서는 12,000명 들어가시는 모든 분께 이의제기서를 전원 다 제출하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실까요? QR코드랑 개인 도장 다 하고 나올 겁니다. 저희가 5개의 이의제기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만 명이 들어가게 되면 2만 명 전원 똑같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이의제기서에 예.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투표인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고 나오시고 참관인으로 들어가셨을 때도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QR코드에 대해서 강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건 김영철 대표님께서 원체 이거를 깊게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가 지금 QR코드가 그걸 여러분이 느끼시고 왜 우리가 이의제기서를 내게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한 번 더 김영철 장군님께서 말씀을 또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QR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복습을 더 해보시고 그때 질문을 더 하시고 또 장군님이 쓰신 책도 있거든요. 책도 한번 훑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QR코드 때문에 뭐 QR코드를 가지고 이 기표를 바꾼다 막 그러는데 그런 기능은 사실은 없고요. 이 QR코드에는 다만 정보를 담아놓은 거죠. 정보를 담아놨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잘못 쓰일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QR코드에 시크릿 인포메이션이 있을까봐.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투표자의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다면 그건 완전히 그 투표지 한 장으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설사 그런 시크릿 인포메이션 비공개 정보를 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투표지에 있는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선거인 정보를 결합을 시켰을 때는 누가 누구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절차고요.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런 투표행위가 선거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윤석열 있을지 우리가 믿어야죠. 믿고 간절히 갈구하면 또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뜻 있는 분들께서 선거 끝나고 취임하시기 전 사이에 몇 번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참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갔냐.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는 야당의 뭐 어마어마한 반발을 사고 저놈들 지금 170석, 180석 믿고 까부는데 아주 형편없는 놈들 아닙니까? 그 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하면서 뭐 이모 교수를 뭐 이모 고모와 하는 이모로 한다든가 한 땡땡을 뭐 한동훈 장관의 딸인 줄 알고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자가 성은 한이고 이름은 국스리엠입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놈들이기 때문에 저런 놈들한테 상대할 때는 정말 완벽한 작전을 짜서 단칼에 날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믿어 의심치 마시고 이번 6.1 지방선거 또 우리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주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권순아님 손을 번쩍 들고 계시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미소, 예쁜 미소만 떼우시는데.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권순아님.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어가지고요. 예, 말씀하세요. 예. 너무나 거대한 그 조작과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카톡으로 그런 어떤 그 진실을 알리느냐고 그냥 새벽에 눈 뜨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다 이렇게 카톡으로 날리거든요. 그것도 애국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화성에 있는데 농사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바쁘네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요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하나하나 문제들을 이제 다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더욱더 협조해서 이런 부방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어떤 그 조직들이 자꾸 민원 조직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야 전문가신 분들이 다 하셔야죠. 우리는 따라가지고. 맞습니다. 아주 좋은 뜻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오려고 집을 나섰는데 집이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님 댁하고 한 200m 떨어져 있는 안포에 살고 있는데요. 차를 타고 이렇게 딱 왔는데 길을 막더라고요. 경찰이. 왜냐면 이제 대통령께서 아마 끝나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아마 일을 보시고 들어가시는데 옛날 같으면 막 빵빵거리고 화를 냈을 텐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통령 행렬이 쫙 지나가서 마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좀 이제 시간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실 것 같고 하늘이 뽑으신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그날 보니까 저도 그날 이제 취임식 갔다 왔는데 그 채운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지개가 아니라 채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상스러운 기운이고요. 벌써 지난 정부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저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개방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자리 용산 들어왔더니 너무 좋잖아요. 기자들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왜냐면 1층을 항상 기자실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기자들이 막 마이크 갖다 대면 뭐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고, 예. 우리나라가 국군이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랫동안 참은 게 이제 그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인상들이 다 좋으시고 후덕하시고요. 정말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강태근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지연인데요. 강태근님께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예.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강원도에 있는 강태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중간에 들어와서 그걸 봤는데요. 글쎄 그 QR 코드는 아까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이렇게 이제
다시 그걸 복호화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만 표시했지만 저 QR코드에는 야당, 여당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뿐만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의문은 이미 공직자 선거관리법이나 이미 법에 나와 있는 거를 저 사람들이 위법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래된 것까지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미 부정선거를 한 불법 범죄자의 증거가 명확한 게 그 4.15 부정선거 때도 표가 하나씩 차이가 났어요. 한 표씩. 1이라는 숫자가 쫙 적어놨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디지털 기반으로 100% 디지털 기반으로 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은행 가서 송금을 하면 10억이든 100억이든 보냈을 때 점 하나 찍히거나 1원이 더 추가되면 안 가거나 에러가 납니다. 디지털은 무호성 그 정확한 게 이제 특징인데 걔네들이 무식하게 용감하니까 그 디지털의 속성을 악용만 할 줄 알지 거기에 증거가 남는 거를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차별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어요. 이미 증거가 나온 거는 그 이미지 파일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미지 파일은 이 디지털은 반드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0과 1로 전부 부호로 바꾸는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그 스캐닝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미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해가지고 벌써 컴퓨터나 네트워크 다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초록 뿌릴 때는 그냥 데워지는 거 알지? 여보세요? 예, 그래서 말씀하세요. 7바퀴 반은 이론상이고 실제로는 전자적으로 변환이 되면서 속도는 줄어들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바쁘게 엄청난 초스피드로 결과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 신호 들어가서 부호화시키고 샘플링하고 부호하고 다시 복호화시키는 과정에서 쟤네들이 조작한 거는 엑셀로 해가지고 아마 프로그램을 넣은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래서 1이라는 에러가 항상 나옵니다. 1이라는 에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이 정확하더라도 반올림하는 그 숫자에서 그게 1이라는 에러 오차가 나오는 게 조작한 증거고요. 그 다음에 쟤네들이 모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니까 우리 우파들 한교안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부방대 회원들이 헷갈리는 게 가지수가 무지무지하게 부정선거 가지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길목은 어디냐면 왜 쟤네들이 부정선거에서 인쇄하고 가짜표를 막 함을 만들고 하냐면은 반드시 그거를 디지털 전자개표로 들어가면은 이미지화 해야 돼요. 그게 길목입니다. 이미지와 파일이 차이로된지 그걸 싹 없앴습니다. 그거는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화면 텔레비나 개표기나 이 TV 화면에 보이는 그 화면을 그걸 그게 7가지 신호층이 있어요. 근데 다 빼고 맨 나중에 층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층이라 그래가지고 줄여서 어플합니다. 그게 우리가 늘 보는 TV 화면이나 모든 영상이 어플리케이션 층이에요. 그러면 디지털 신호는 격격이 그게 층이 있지만은 그 뒤에가 그 어플층을 딱 제거하면은 1과 0으로 다 TV 화면에 표시돼요.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없애버리면 0과 1이라는 그거는 투표지가 전자개표로 들어가면서 이미 이미지화하면서 1, 0으로 다 표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가 없으면은 선거 결과가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목입니다. 목줄. 그래서 이미지 파일 번번을 없앴다. 그거는 검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잘 알지만은 그건 현행범입니다. 그거는 증거를 디지털
저 디지털 시대에서 이미지 파일을 없애고 사본을 제출했다. 그거는 저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나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위법하는 게 많아요. 바코드 쓰는 거와 QR 코드 쓰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위법입니다. 그것도 법에 있는 거. 그 현행범들이에요. 그러면 디지털 시대에서 중간이 없어. 이거 적당하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이게 없어요. 부정선거냐 정확한 선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예가 요새 많이 그런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길목으로 그 얘기하면 확실한 부정선거는 이미지 파일을 없앤 거는 현행범입니다. 그는 강도 도덕보다도 더 심한 현행범이에요.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그거 지나갈 수도 있지만 왜 법에 있는 바코드를 넣게 되는데 QR코드를 넣게 돼 있으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무슨 일장기라도 인쇄기로 돌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책 같은 거 자르면 그렇게 딱 정확하게 인쇄기 돌려가지고 자르면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국민들이 다 그걸 접어가지고 투표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증거로 삼느냐. 이게 대법관들이 다 그 현행범들입니다. 저는 일과 영으로 해서 디지털 시대에 그렇게 대법관들이 사람이 많은 한번 일로 보시면 연설은 이쪽으로 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연설을 그걸 하지 말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죠. 예, 그걸 알면서 예, 선생님. 저희 다음 설명은 길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면 요새 그 엑셀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분석한 게 공병호 박사가 그걸 정확하게 지금 맨날 까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증거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범이 다 나왔어요. 그럼 검찰에 계신 분이나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 있는 분이나 공병호 박사든 감사원장을 하시던 분이든 대감찰청이든 총장을 하시던 분이 나와서 대통령도 되고 다 거기 부정하다. 과거 정권이 엉망진창이다. 저 같은 경우는 한술 떠서 색깔을 분명히 하면 그건 현행범들이다. 대법관이 무식하거나 현행범 같이 공범들입니다. 그걸 할 때는. 그러면 그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스 노 해가지고 이거 맞다. 그런데 무슨 서류가 길게 많이 필요합니까? 방대한 서류가 재판하는데.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증거가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너무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 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7바퀴 나는 속도로 조작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당해요? 그렇습니다. 9월 1일 선거는 중계 이성방송으로 해가지고 이미 세팅된 영상 전화, 영상 화면을 송출한 해가지고 부정선거 신청을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희가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캠프로 한번 모셔줄게요. 모르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지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을 하시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고 또 검찰에서 감사원장도 그렇지만요. 검찰에서 중앙지검 차장을 하던 두 분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두 분이 폈다. 이거 싹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맞습니다. 정리하면은 나라가 정말 이제 날아갈 겁니다. 날아가고 그동안 5년 동안 억눌려 있던 이 국민들의 마음이 활짝 피면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또 대한민국 재건을 해야죠. 재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선거도 바로잡고 또 경제도 살리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혹시 더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예.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강태경님은,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른 한 분만 딱 질문 받고, 이제, 예, 우리 김영철 장관님 보내드려야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예, 한 분, 아까 누군가, 예, 손 들으셨었는데,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아, 예. 그러면 캠프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 예. 예.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신 우리 김영철 장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모실 수 있게 여러분이, 예. 힘찬 박수로 감사 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